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갔어요. 네. 좀 독감이 진짜야? 독감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병원에 갔더니 네. 요즘에 경기가 어렵긴 어렵나 봐요. 왜요? 거의 24시간 하는 의원이었는데 24시간 하는 의원이 있었어? 예. 응급실이 아니고 24시간 하는 집 앞에 바로 있어서 네네. 앞 건물에 네. 있어서 딱 갔는데 몇 시에? 6시에. 새벽 6시에? 네. 그랬더니 올해부터 9시부터 24시까지만 한다고. 9시부터 24시에? 네. 그래갖고 다시 9시에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 독감이에요? 네. 진짜 독감이래? 독감입니다. 근데 왜 독감 예방주사를 백신 안 맞았어? 그냥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주사 맞는 거, 주사 맞을 때 아빠 주사 맞는 거는 그 엄청난 행사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가요. 저 주사 맞을 때는. 근데 그 주사 맞는 거 싫으니까 웬만하면 안 맞죠. 주사를. 근데 이제 오늘은 너무 아파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어르신뿐만 아니라 애들 올해도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근데 네. 단점이 매년 맞아야 되는 건데. 너무 싫어. 이제 뭐 어떻게 한 번 하면 그거 오래 가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미국 사람 얘기하는 거. 조만간 10년 가는 거 나온다. 나는 나는 뭐 10년 안 가도 좋은데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그 주사 안 아프게 바늘 없이 주사 놓는 게 있다고 상용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바늘 없이 상용화 되는 거. 그게 일종의 패치였잖아요. 패치 말고 그게 뭐 하여튼 바늘 없이 쭉 하고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지나면 무선으로 간다 그러지 뭐. 아니, 나노를 한번 넣고 하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나노를 하나 넣어요. 네. 하나 집어넣어. 태어나면 넣어. 네. 그러면 바깥에서 뭔가 얘를 계속 뭔가 와이파이로 가는 거지. 와이파이로 블루투스 뭘 막 하는 거야. 네네. 막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바이러스 오면 알아서 가서 죽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지만 이렇게 꿈꾸는 게 세상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일이니까. 거. 바늘 없는 주사기.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바로 또 오늘 네. 이거부터 보여주네. 바늘 관련주 찾아봅니다. 바늘 없는 주사기, 분사식 주사기 이런 거. 자기가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들 그 알러지 있으니까 그거 딱 해갖고 자기 그 아플 때 딱 그 허벅지에 놔야 되거든요. 혼자서. 근데 바늘로 하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장사야? 저게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뭐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세상에 이건 인슐린이네 아까 저거냐. 네. 하는데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요. 네.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많이들 아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은 어저께 대비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의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던 대로요. 미국이 내린다고요? 우리나라 내리지도 않고요. 오른다고 또 오르지도 않아. 서로 완전히 별로 따로 노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오늘은 지어지겠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 간단히만 얘기 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 보죠. 일단은 뭐 미국보다도 유럽 쪽 얘기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리스 은행 지수가 한 20%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스 증시가 8% 넘는 그런 그 폭락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스 이제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되는 건데 네. 독일에서는 절대 안 된다, 헤어컷 없다. 그리스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돈 다 갚는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우리 이성원 대표가 워낙 뛰어나니까. 네. 뛰어나니까. 뭔 얘기를 하시려고? 뛰어나니까. 네. 가끔 보면 어려운 말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또 요즘 보면 다시 저를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팟빵에 게시판 보니까요. 네. 이승원을 국회라는 분이 나타났어. 저를 국회로? 응. 저 국회 별로 안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데. 정말 아는 것도 많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헤어컷은 뭐야? 머리 깎으러 왜 가? 헤어컷 하러. 헤어컷의 개념이 문제지. 원금을 뭐 자도 잘 몰라. 탕감하는 거죠. 부채 까주는 거죠.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거죠. 비싼치 않다는 예, 게 아니라. 비싼치. 뭐 까주는 거야? 예, 까주는 거.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돈에서 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금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어제 헤어컷 추가적으로 지금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차 협상인가 그럴 거예요. 이미 해줬어? 이미 해줬어요, 2번이나. 그래서 60%만 갚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못 갚는다. 그래서 이제 배째라네? 예, 배째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째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는 지금 그리스 시장을 보시게 되면 네네. 이미 전저점을 좀 이탈을 해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오늘 투혼 방송입니다. 좀 잘 좀 잡아주세요. 화면 좀. 여기가 지금 이탈해서 어제 이제 9% 가까이 빠졌네요. 어제 장중에 이제 새벽에 봤을 때 이제 8%였는데 9% 지금 하락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락이 돼도 시장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확산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탈리아, 스페인 뭐 국채금리 오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 국채보다도 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금 그리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로만 지금 국한해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거는 사실 그리스라는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이슈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좋았지만 보잉이나 애플은 좋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았죠. 거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유가가 어제 3% 이상 또 빠졌죠. 네네. 45불을 또 이탈을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유가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유가도 잠깐 보고 갈 텐데, 유가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45불까지,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 이탈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얘기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이렇게. 그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 못하고 계속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 못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반등할 자리라는 것도 뭐니? 그러니까 뭐냐면 낙폭이 이제 과도해서 이제 사람들 기대가 야 이제 반등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반등을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이런 것이었고 사우디에서는 뭐 유가가 더 바닥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감사는 안 한다. 라는 얘기. 그 얘기가 어제 유가에 대한 하락을 만든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뚜벅이잖아요. 네. 뚜벅이잖아요. 대박이던데요? 뭐요? 1,400원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국내 주유소들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뚜벅이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대가 휘발유 얘기하는 거잖아요. 디젤은 1,200원대야 그러면? 예. 뭐 1,200원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 어저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트렌드 메이커 있잖아요. 이석준 대표랑. 이석준 대표 차례인데 그 친구는 디젤차 조그만 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5만 원이 안 들어가네? 진짜? 5만 원이 안 들어가. 그러면서 쓰고 나니까 요즘 보면 요즘 보면 있잖아요. 꽉 넣으면 지금 또 운행 거리는 거 나오죠? 800km가 쭉 찍히는 거야. 그 차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내 주행이고 자기 최근에 운행했던 걸 봐서 그게 몇 킬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위원님, 부산 갔다 오실래요? 자기가 5만 원으로 부산 갔다 오는 신곡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5만 원으로 갔다가 온다고? 갔다 온다는 거야. 쉽지 않은데. 아니죠. 그렇게 또 경제운전을 하고 하면 되죠. 그 차는 가능하겠다. 연비에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내 차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자기 차로는 뭐 대전 가면 꽉이지. 대전 가면 끝이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는데 앞서 이제 유가 얘기는 나왔는데 유가가 왜 이렇게 또 내렸는지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저께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만 하죠.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실적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런 거 나왔는데요. 그 얘기 좀 잠깐 좀 봐주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잘 나온 거는 뭐 다 잘 나왔어요. 웬만하면 다 잘 나왔는데 IT는 다 잘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잘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하고 아마 하이닉스가 그렇게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응 없을 거다. 오늘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성원 대표 말이 다 맞아 세상에. 아니요. 오늘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밀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밀리는데 LG 디스플레이 올라가네요. LG 디스플레이는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당 500원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LG도 이제 주주치 나가 이거지. 이 사람아. 일시적인 배당이 아니고 지금 장기적인 정책으로 배당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커멘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전부 다 이 내수 관련주는 실적이 다 안 좋았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푸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부 다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수 관련주는 정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대박이었어요. 대우건설이 지금 그 실적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7년 만에 기억 많네. 어저께 7년 만에 상한가 들어가야 했잖니? 네, 삼성 엔지니어. 삼성. 그것도 알아, 자기? 아플 때도 볼 건 다 보고 사네? 네, 볼 건 다 보고 살아야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건설주에 대한 그 신뢰도 회복에 대한 쪽에 대한 전초. 의외로 건설주에 대한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탑픽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대림산업을 제외한다면 그런 모습이겠고 다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되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쪽. 근데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진짜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거든요. 대우건설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성원 대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불꽃 투원, 이성원 대표의 정말 빠른 키워를 바라면서 이런 분들 다 지금
팟빵이나 게시판에 경례 증후를 써주시는 게 예의야. 이거 써줘야 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니? 네.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팟빵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요. 팟빵보다 더 빠른 거. 그러니까 다운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 현해탄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갔다 오는 우리 서버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국내 서버 쓰면 되는데 또 외국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동 다운로드를 써놓으시면 돼요. 팟빵 기준을 보면 자동 다운로드,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어떤 플레이어를 쓰신 거네. 그러시겠고요. 가장 빨리 원하신다 그러면 딱 한 종목도 그렇고 두 남자 쇼도요. 유튜브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하여튼 누가 뭐라 하나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제일 빠르고 화질도 좋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한 주의 초반은 이제 우리가 한 주에 있을 것 같은 일정을 보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 날은 그 2주에 가장 핫했던 것들을 좀 우리가 주말을 하루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야. 오늘 김준영 앵커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번 한 주는 어떤 일이 있었죠, 또? 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넥슨과 NC소프트요. 네네. NC소프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네. 답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성원 대표가 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가 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맞거나 틀리거나. 내가 되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 개장 전 이슈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보다 솔직하고 대담한 말씀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넥슨, NC소프트 협력자에서 점령군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건 한 언론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 그대로 땄어요. 네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잠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래대금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 몇 년 만에 최고치, 여기에 크게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게임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틀 전에 컴투스의 경우에는요. 네. 지금 거래량으로 나와 있지만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보다도 컴투스가 더 많았습니다. 이틀 전에 5천억이 넘었거든요. 화끈하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고점에서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다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에 대한 흐름들이 더 좋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좀 그 일정을 보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일단 NC소프트의 지분을 넥슨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요. 그 어떤 행보를 보면요. 일단 2012년에 넥슨이 김택진 대표의 주식을 거의 15%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0.4%의 추가적인 지분을 취득한 게 2014년 10월. 네. 그러니까 15% 이상이 되면 경영권에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이런 부분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어떤 지분 부분들을 기업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어제 얘기였죠. 지금 넥슨이 NC소프트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면서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김택진 등 특수관계, 그러니까 우호 세력까지 모두 합쳐 한 10% 김택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넥슨 및 넥슨 코리아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약 7%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그렇죠. 한 9% 정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3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대 주주는 넥슨이 가장 최대 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과연 김택진 대표가 일대 주주가 돼서 과연 어떤 행보를 펼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막역한 사이 선후배 관계였다면서요.
예, 학교 선후배 관계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MBN에서 보도 영상이 딱 그거를 보여드려 있더라고요. 일단 넥슨의 김정주 대표 같은 경우는 거액 8천억을 투자라고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라는 네. 쪽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네. NC소프트 김책진 대표는 단순 투자면 단순 투자 그대로 가라.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냐. 네. 그래서 윤송이 부사장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주 대표의 좀 이 서운한 점이 있는데 아니 사장으로 승진하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어? 일대주주인데? 이러면서 안 되겠다 경영처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서로 사이가 좀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건 다음에 보여드릴 거네요. 자, 이 가운데 과연 넥슨과 NC소프트의 각각의 대표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라는 생각인데 어제까지 그림을 보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한 지분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네. 뭐 NC소프트 상한가하고 관련주들 상당히 좋았고 오늘은 좀 그 흐름세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과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피디님,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딱TV 유튜브에, 유튜브.com 들어가면요. 유튜브.com/딱TV 보면 여러 채널이 있고요. 여기 두난저쇼 매일 올라가죠? 팟캐스트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2학년이 딱 이거란 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머니터리 방송 제목인데, NC소프트에 관해서는 이미 또 제가 월요일 날부터 딱 이거, NC소프트 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얘기했고요. 그저께도 월요일날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또 얘기했고요. 어저께도 또 얘기했는데 여기 답이 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딱TV 보셔갖고요. 매일 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다 이거 다 다운받으시니까요. 하여튼 다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을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얘기 나왔던 거, MBN에서 잡았건 뭐가 나왔건 이런 건요.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직접 말한 걸 코멘트를 딴 것도 있고요. 그냥 그럴 거 아니겠냐라는 책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이 딱 얘기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요. 키움증권도 정확히 썼다고 보는데요. 선호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썼는데 단기적인 주가의 주주 가치의 상승률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목표 주가를 바꾼 적은 없어요. 지금 목표 주가는 31개 증권사의 평균이 21만 8,334원일 겁니다. 오늘은 안 봤는데 영문에서 보는 화면에 있죠. 딱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가격이 갔었잖아요. 21만 7,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적정 주가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위로 올라가는 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버블이에요.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금부터 30% 떨어질 찬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냐?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전에 우리가 친했고 막역했는데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잘해보자. 그리고 와이프가 워낙 능력 있어서 올라했다. 뭐 이 정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와우 앞에 초원 횟집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까 있어봐. 집중해야 돼. 아프니까 좀 참으세요 오늘요. 네. 애드립을 참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이제 잘해보자. 그런데 이제 대신에 경영진도 좀 파견하고 잘해보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요. NC소프트가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22만 원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목표 당시 주가 17만 원 정도 했을 때 22만 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모바일 게임에 잘 나가겠다.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하면 서비스가 앞으로 좋아지겠다는 얘기예요. 리니지 하나 따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니지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는 기대감이고 거기엔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넥슨이 그동안 했던 거를 보면 넥슨이 여태까지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일단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같이 통합된 일을 다 없애버려요. 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왜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해보자 얘기하는 순간 제 입장에서 보면 NC의 성장성 떨어집니다. 저건. 무슨 얘기? 수익성은 돈을 잘 벌 수 있죠. 성장성에 대한 그림은 떨어져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앞서 자사주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사주 보시면 자사주가 89%가 있거든요. 8.99%. 네, 있잖아요. 네. 자사주를 포함해서 해야지 지금 저걸 이기는 거거든요. 예? 넥슨 쪽으로 이기는데, 15%니까. 그래도 자사주라는 건 의결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를 의결권을 내면 쉽게 얘기해서 백기사한테 들어가야 돼요, 백기사.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많은 2학년이가 내가 한 1조 빌려줄게. 내가 사줄게. 예? 그런 식으로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사듯이 현대중공업이 무슨 현대엘렉트 사듯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싸움이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뭐 NC소프트 지분을 갖다 자사주를 받아준다는 이런 거 베크났네. 이러면 주가 이건 제가 봤을 때 난리 나는 거지 그다음. 이건 뭐 애들이 한 얘기고 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결정 언제 나오냐? 3월 주총에서 일단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어요.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닌데. 근데 주총 전에 그게 왜냐면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총 전에 그 지분을 저걸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래서 싸움에서 모으겠죠. 네. 표 모으겠죠. 네, 표 모으는 싸움하고 지금 이번에 한 뼈에 질 수도 있잖아요. 다음 달 안에 그 자사주 그 넘어가는 게 안 나오면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대충 보드진 한 명 파견하고 그러니까 뭐 영업 이사진 한두 명 정도 보드에다가 넣어달라. 이 정도 요구는 충분히 일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 그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다 시나리오다 이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급등과 급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필요한 건 용기 있는 사람들만 가는 영역이다. 예, 용기는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리커창이 스킬론 얘기했을 때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속도론 얘기했죠. 균형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야? 용기. 장사단완. 장사단완. 이거 중요하다. 장사단완. 독사에 물린 내 손을 자르는 거야. 이게 용기 있는 새끼가 하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고독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적정 가격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부분은 용기 있는 자들의 영역이고 네. 일단은 3월에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자사주 매입이 나오냐 아무 얘기가 안 나오냐 요게 좀 결정을 지을 한 가지 수 더 하면 네. 용기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뭐 계속 싸움이 계속 영원히 붙어. 그럼 50만 원 100만 원 갈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윤송에 대한 배팅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얘기했을 뿐인데 윤송에 대한 사실 배팅인데 SK텔레콤 쪽에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왔던 거 아닌가요? 윤송이 대표. 예전에 윤송이 씨가 SK텔레콤 가서도 상당히 총망을 받았었는데 결과는 결과물은 별로였어요. 없었어요. 예. 그건 두 사람들의 생각이고 네. 저는 많이 다르죠. 윤송이는 신경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거든요. 후배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송이가 저는 사고를 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송이의 믿음이 저는 있고 저 개인적인 선호도 있죠. 난 천성이가 더 좋아. 난 윤송이에 대한 그 하는 건데 뭐 시청자들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누가 만들지 어떻게 알아? 네. 그잖아. 뭐 하긴 내가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네. 윤석이 사장이 좀 글로벌 쪽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뭐 김택진 대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장으로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왜 여자가 중요한지? 네,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지금 제가 긴장했어요. 마인 회장의 어록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세 마디의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그거였어요. 알리바바가 컸던 이유는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높다. 네, 여성 파트너십이 압도적이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럼 여기 이제 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언제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안 껴주신단 말이야. 저 상관없어요. 네. 저는 무조건 좋아요. 다음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주요 그 거래소의 기업들이 좀 일제히 좀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요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이후에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자동차였어요. 네.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뭐 현대차 얘기도 있고 위아도 있는데 일단 기아차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워낙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요걸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예상치에선 6,600억 정도를 좀 잡고 있었는데 확정치로는 정말 기대치를 하회한 5천억대가 나왔습니다. 요 흐름표를 보면요. 보면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장의 기대치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온 게 파란 선으로 지금 긁고 있는데 두 번이나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환율 문제라고 하긴 하고 러시아의 루브라 문제라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주가의 흐름은 신저가 행진이 나왔다는 점, 이 점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은 반대였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흐름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일단 일시적 비용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고 주력 제품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LG화학은 뭐 신저가 행진 뭐 이미 나와서 네네. 그런지 몰라도 반등이 좀 나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GS건설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대우건설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대림산업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 GS건설이 그런 우려를 먼저 가장 불식을 시켰습니다.
일단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영업이익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신규 수주가 11조 원 이상 됐다라는 부분, 특히 플랜트의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바쁘게 위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반등이 세게 나왔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11%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많이 주목을 하셨고요. 자, 오늘 어제 장 마감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참 요게 재밌어요. 기대를 충족했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저로 5조 원을 넘어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먼저 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분기별 영업이익 보면은요. 지금 리포트를 보면 기대치는 대체적으로 충족시켰고 앞으로도 뭐 충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불쭉솟아난 그래프와 달리 주가는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네이버의 4분기 실적인데요.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 쪽 괜찮고 라인 쪽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나온 게 컨퍼런스 콜에서는 인터넷 은행은 독자적으로 참여는 안 하겠다. 네. 설립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주가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이 예상치를 하회해도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나빠도 더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뭔가를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각 분야별로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승원 대표가 정리해 주죠. 네. 이승원 대표 주장이잖아요. 네. 실적이란 거랑은 또 상관없을 수 있다. 그런 시대적 흐름?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실적하고 상관이 없는 게 워낙 이제 낙폭이 이제 큰 쪽이고 네. 그러니까 PBR 매수 1배 미만에서는 이제 오히려 안도에 대한 반등, 네. 안도 랠리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건설이 됐든 조선이 됐든 화학이 됐든 네. 지난 4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거든요. 그 네. 레벨이 뭐 조금 더 하향 수정이 되던 상관없이 네. 어쨌든 올해가 작년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등을 하고 나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게임주가 어떻게 저렇게 시가총액 2조까지 갈 수 있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컴투스를 보고서. 2조야 지금? 1조 9천억이죠. 컴투스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컴투스가 아마 이거 아마 21만 원 갔을 때 2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라운드 넘버죠.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에 대한 부담감. 그죠? 앞에서도 20만 원 찍고 무너졌고. 저 밑에 빨간 게 기관이야? 기관입니다. 애들 계속 산대?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운드 넘버에 대한 부담감인데 지금 밸류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오일을 한번 보자고요. S-오일. S-오일이 PBR 1배를 넘어갔거든요. S-오일이 PBR 1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S-오일의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S-오일은 아람코에서 개런티 해줄게. 내가 이익을 개런티 해줄게라고 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롯데케미칼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실적이 가장 확실하고 지금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역이 어디냐면 PBR 내년 실적 기준으로 내년 2016년도 실적 기준 올해는 당연히 더 높고 여기가 13.5배거든요. 6만 원이. PBR 13.5배란 말이에요. 이 영역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다음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뭐가 이제 부담스럽냐면은 그 유가가 반등이 나와서 실적이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 전망 개선세가 나와야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컴투스는 PER 12배밖에 안 돼요, 지금도. 게임주가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갈 수 있다. 이게 30만 원 가도 게임주인데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으로서도 여기서 뭐 일부 라운드 넘버에 의해서 20만 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뭐 이런 매물이 나왔겠지만 차익실하는 매물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르기도 또 오지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95%인가 올랐던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차익실현 매물 맞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겠고 지금 S-오일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분명히 안도랠리가 나오는 건 맞는데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올라가면 전부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저 조선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벗어난 게 지금 이거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거. 또 있지 저런 거. 네. 찍어줄까? 현대건설? 아니? 뭐?
오늘 지금 오늘 제일 난리 나는 건 또 이거죠. 아니 이거 증거는 100%라. 아니지 아시아나.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나만한 주식이 어딨냐 오늘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올라가는 이유도 지금 아시아나 왜 올라간지 알아? 마윈이 물류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다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CJ하고 그런 것도 관심 없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농담이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네. 일주일 전에 나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 집으로 가니까. 어? 네. 뭐 하는지 알아? 뭐? 이제 앞으로 수속을 좀 빨리 해주시겠다네? 네? 아시아나가? 수속을 빨리 해주겠다. 빨리 해주겠다.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해서 뭐랄까 타고 나왔어. 예. 그래서 갑자기 아시아나 중국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시아나 오르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벌써 욕을 할 준비를 하네 이 사람이. 근데 왜 자기는 왜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윈도 어저께 그 물류 쪽 한국 물류 쪽 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아니 뭐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사실은 CJ가 계속해서 그 물류회사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 금호그룹을 인수하는 거는 금호산업 때문에 인수하겠어요? 건설 부분 때문에? 건설 부분 필요 없거든요. 또 나가죠. 이건데 사실 항공물류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대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항공물류를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CJ그룹하고 롯데그룹에서 롯데도 지금 물류 키우겠다고 그랬고 CJ도 물류를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두 군데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 항공물류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 얘기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NC소프트의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잠시 얘기 나눠 계속 얘기 좀 해보면 아시아나가 지금 오늘 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 아시아나 그리고 또 대한항공, AK홀딩스 이런 거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는 오늘 다시 2009년 3월 이후 유가가 떨어진 거, 네, 최저로 떨어진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앞서 얘기한 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있겠고요. 또 재고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또 주요한 형들이 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골드만삭스가 유가의 목표를 쭉 내려버렸어요. 유가요. 근데 문제는 골드만삭스는 유가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가격을 내려버렸어요. 모든 상품. 그것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그거 좀 자료 좀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요, 이거죠.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에서 자기네들 계속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투자 의견을요, 뭐냐? 유가, 원유, 그리고 니켈이면 니켈, 곡물, 거기다가, 이승원 대표 화면 잡아주세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라이브 캐틀, 그러니까 소 있죠, 소, 먹는 소. 싹 내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투자 기간이 언제냐? 3개월짜리예요. 3개월의 투자 의견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렸느냐? 매수 내린 게 아니라 중립에서 비중 축소를 내려버렸어요. 중립에서 아예 비중 축소를 내렸습니다.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가격 제시하는 거. 2개월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이런 것들이 유가에 반등이 언제냐면 연말에 같이 가서 바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말부터 해고 내년 좋아진다는 것인데 반대로요. 12개월에 그러면 12개월 있죠. 12개월은 중립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적 특성 보는 게 3개월은 안 좋지만 12월까지 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골드만삭스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여력이 있다는 얘기구만. 그래서 이거 나오잖아요. $40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40달러,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40이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2개월 보면 올리는 거고요. 얘네 보면 바로 밑에 나오면요. 얘네만 하면 또 아니잖아. 바클레이즈도 또 걷다 한 수 더 달았어요. 바클레이즈는요. 이 친구들이 나쁜 놈이라고 보다 일을 안 한 거예요. 2달 전에도 평균이 브렌트랑 텍사스가 $93, $85를 제시했던 애들입니다. 93달러랑 $85. 일시적으로 그냥 빠졌다라고 봤겠지.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제 아니야. 그렇지.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는요, 평균 가격을요, 각각 $44랑 $42로 절반 가까이 내렸어요. 그래서 브렌트는 절반 이하로 깐 거죠. 93에서 44로 가니 절반 이하로 깐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저거는 딱 85에서 40이니까 딱 절반을 깠습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유가에 이런 아시아나 뭐 그런 거에 전체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쪽에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장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가에 따라서 춤추는 건 항공주가 되겠고 한쪽은 유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계속 살아있는데 오늘같이 훅 떨어지면 조선주 훅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저께 얘기했다시피요. 지금 시장을 앞서 잠시 전에 이성원 대표가 했다시피 시장의 어떤 실적이 중요하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이길 장사는 없어요. 아마 주시라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실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도 들어가고 시장도 들어가고 어쩔 때는 지금 돈이 멀더라도 적자라도 성장선을 갖다 되잖아요. 어떻게 그 화면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요. 현대미포, 현대중업, 특히 현대중업을 무슨 뭐 몇몇 은행이나 이런 데서 외국 애들이 네? 뭐 35%,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 어제 못 보신 분 많던데요. 네.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판을 이걸 이해하시면 실적 때문에 왜 SK하이닉스가 왜 안 오르니? 실적 이 정도 왜 떨어지니?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성원 대표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제목부터 확실하게 잡으죠. 제목부터 현대중공업 주가 올해 35%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내일 모사님 잠시만 기다려요. 답이 나옵니다 여기요. 밑에 쭉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쭉 조선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선사가 어디가 수혜받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상선 위주에 대한 시장 회복이 있을 거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해양 플랜트 해갖고 다 손실 났는데 이제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고 원래 잘하던 거 하니까 수익이 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더라면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중공업은 거의 다 구조조정까지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JP모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을 한 80% 오를 거다.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한 35% 정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상선하고 LNG까지 포함이 되니까 LNG자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현대미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고요. 맥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중공업인데 67% 상승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 거고 올해 이제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다 탑픽으로 꼽거든요. 대우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3,500억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현대중공업보다 더 나와요. 5,600억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증권사들 탑픽을 다 대우로 달린 이유는 뭐냐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보면은 대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대우를 탑픽으로 지금 기관에서는 꼽고 있는 거고 이제 외국계에서는 그것보다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올해 말고 개선되는 거,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본다라면은 이게 더 그걸 보고 산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당장 뭐 오래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를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네. 이런 의견도 있다. 네, 라는 정도고요. 이게 누가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마지막에도 써있다시피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하여튼 시장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걸 뭐, 저 새끼는 무조건 틀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베런즈에서 또 나온 거 있잖아요. 올해는 삼성이 애플을 누를 것이다. 네, 그 얘기도 한번 봐주세요. 말이 나온 김에. 삼성이 뭐 지금 아주 이런 의견도 있다, 이것도. 이것도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건데, 베런즈에서. 근데 사실 이제 이 의견은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이제 110만 원대 있을 때, 올해 애플보다 삼성이 날걸? 이라는 기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킬러 타이틀을 내세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해서 삼성이 샤오미한테 밀렸습니다. 네네네. 작년 출하량 1위는 중국에서 시장에서 1위는 샤오미였고요. 네. 2위가 바로 지금 삼성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이 네. 샤오미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고가폰 Mi3와 Mi4 효과를 중화시키는 식으로 반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Mi3와 Mi4 모델이 샤오미 실적의 이익의 80%를 차지하는데 얘네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 2%밖에 안 되는데 삼성에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쪽 그 샤오미를 갖다 죽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나오게 되면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킬러 타이틀을 내세워서 아마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자사 고가폰과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 비슷한 성능 갖춘 샤오미 시스템은 차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차별화시키는 폰을 이번에는
내보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 공조, 14나노 핀팩 기술로 칩을 양산해갖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시 가져올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칩 부분에서 네. 퀄컴이 가지고 있는 네. 지금 발열 문제로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마켓쉐어를 뺏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대만 TSMC한테 줬던 물량을 삼성한테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또 포지션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은 어쨌든 간에 반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칩 부분에서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반도체 생산 부분에서 TSMC 물량을 갖고 올 거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엑시노스 지금 스냅드래곤 네. 퀄컴 칩에 대한 발열 문제로 인해서 퀄컴의 마켓쉐어도 올해 또 뺏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 있겠느냐. 여기다 또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까지 좋으니 뭐 실적이 그 디램 쪽 같은 경우 그 모바일 낸드 시장에 대한 쪽도 좋으니 SSD 서버까지 충분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잘했다. 근데 여기서 더 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애플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얘네가 어디 증권 제프리 증권에서는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기는 어렵고 뭐 삼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다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방향수만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는 저희 기본적인 방송의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애플이 맞아요. 싸다. 네. 하여튼 그런 게 다들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개인적인 생각과 해서 참고해서 주식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터 시간인데요. 우리가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승원 위원 대표를 국회로 보내자. 이런 분이 의견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왜 국회로? 그리고 그분이 참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는 PER 멀티플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것도 질문하셨는데, PER 배수를, 멀티플이 높다, 낮다는 걸 PER 배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것도 질문하셨더라고요. 이승원 대표한테. 왜냐면 나한테 물어봤자, 대답이 안 될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니 아니죠. 똑똑한 이승원 대표한테 질문하신 건데 그분이 맞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요. 우리가 이승원 대표 말을 잘 안 들어갖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네. 근데 지나고 보면 이승원 대표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의견을 동조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 이제 SK하니스도 그랬고 물론 떨어진 것도 많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렇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이승원 대표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거의 사실 1년 내내 사실 어저께까지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어저께 한 저녁 8시 정도까지야. 내가 아무래도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맨날 디스했던 주식 하나 있죠.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빨가벗는다. 아프리카 TV. 네네. 근데 아프리카 TV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직히 오늘 주가 올라니 떨어지는지 모르는데요. 올라네. 예. 오늘 올라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프리카 TV를 어저께 갑자기 8시에 예. 8시 한 10분쯤에 관심 화면에 쟤를 위로 놨어. 아프리카 TV를 진짜로. 네, 제가 그런 주식들 삼성전자를 같이 놓는 칸이 아니라 그렇게 좀 장기 성장성이나 볼만한 놓는 자리가 있어. 제 화면에 그걸 딱 넣어놨어. 아프리카 TV. 그래서 내가 이승원 대표 말을 빨리 들어야 되다.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주식이 올릴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논리적이 아니라서 말을 못 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레포트가 이것도 누구야? 우리 또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그 형님이 쓰신 거야. 네. 내추럴 엔도텍. 네. 백소 얘기는 제가 정말 이거를 2년 전부터 들었다. 이거는 이제 장모님이. 우리 이승원. 여기들 이렇게 되면 이승원 대표 아니라 승원이 형님도 해야 돼.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승원이 형에도 맞아. 그럼 우리 장모님하고도 형님하고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 장모님하고 7살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키움의 형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키움의 형님도 내추럴 엔도텍까지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얘기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내추럴 엔도텍을 보는데 이 백수오죠. 내추럴 엔도텍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천연물 쪽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게 그 부작용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없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없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직접 쓰시는 분들이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기 장모님은 때문에 부작용 없으시대? 장모님은 이상 없으시고요. 오히려 내추럴 엔도텍 이 제품을 상당히 이제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키움증권 보고서인데 갱년기 여성 장애 개선 시장에서 패션이 아닌 대세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강식품과는 달리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이런 거 아마 감마 리놀렌산 뭐 이런 거 아마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메가3 제가요, 잠깐만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쯤인가, 그 전에도 막, 상장 여부랑 상관없이 했겠고요. 네. 그때 상장한 직후에도 또 얘기 들었어요. 형님, 내추엔터텍 상장됐어요. 그 얘기 들었거든요. 2만원이었네, 제 인자. 근데 6만원까지 갔었네요. 예. 형님, 계속해주세요. 여성기 갱년기 장애 기초 소재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성 갱년기 딱 하면 이제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 하수 이걸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 면세점 확대, 채널 확대에 대한 쪽인데 이것보다도 해외 헬스케어 유통업체의 제조업체향 수출이 금년 이후 대폭 늘어나,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 물량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어서 헬스케어 소재 업체로서 이제 부상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복합 수출물이 기존 갱년기 증상 개선 시장을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합성 화학물, 그러니까 그 화학 합성 약물은 문제가 뭐냐면 자궁 내막 두께 상승, 아니면 자살 충동, 그다음에 뭐? 혈전증에 대한 자살 충동? 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천연물 소재인 이소플라본 나 이거 먹으면 나는 변비 생기더라고요. 승마 등은 갱년기 개선 효과를 일부 갖고 있지만 암, 간 손상, 뇌졸중 등의 일부 부작용이 있다. 근데 백소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소가 지금 가장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복합 추출물에 대한 용도 특허를 지금 얘가 갖고 있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이게 그 실적에 대한 쪽이 수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내수 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었다라면 올해부터는 이 수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내추럴 엔도텍 부작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백소 추출물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부작용이. 여기 이소플라본은 암에 대한 우려. 저는 이거 먹으면 변비 생겨요. 자기 이거 스승 네. 키움 형님이랑 친하지? 간송산. 친한 건 아니고 제가 존경의 마음? 존경하는 거죠. 네. 근데 언제 만나갖고 자기한테 얘기를 다 듣고 쪘어? 아니죠.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소가 이제 그 저거 받았던 거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건데 우울증 때문에 드신 분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받더라고. 우울증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요, 옆에? 제가 뭐 아시는 그 여성 캐스터의 어머님이 우울증에 걸리셔갖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권장을 해드렸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네. 우울증 있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 보면 이제. 갱년기 우울증. 아프면, 몸하고 뭐, 비타민C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시애틀을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습니다. 못 시애틀이 가봤습니다. 이제, 네. 무슨 시애틀 영화 제목 갑자기 생각나네? 시애틀. 예.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인가? 네, 잠 못 이루는 밤. 네. 그런데 시애틀은요, 직업이 3개밖에 없다 그래요. 어부, 이런 거. 어부. 물고기 아니, 잡고. 그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주요 직업 하나가 이제 예술가가 있다는데, 예술가. 네. 왜냐면 이제 날씨가 이제 침침하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한 5개월은 비만 올 거예요. 주구장창. 비가 많이 와요. 네. 뭐 주구장창 아니지만 네. 비가 많이 와요. 그 예술가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거기도 은근히 또 운동선수가 또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 스키 이런 거 많은데 또 하나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먹는데 우울증.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비가 많이 오면 햇빛이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요, 비타민 D를 계속 먹어요. 비타민 D. 왜냐면 햇빛을 못 보니까. 난 이유는 몰라.
중간 과정은 나는 논리적인 건 없지. 칼슘 섭취를 할 때 비타민 D를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에 대한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말이 맞아? 그럼? 비타민 D가 햇빛 때문에 햇빛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겨울철에는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를 같이 섭취를 시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많이 먹듯이 그런데 시애틀에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가잖아요. 네. 비타민 D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진짜 말이 되는 거네 그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들 칼슘 먹일 때 겨울에는 천연 비타민 D를 같이 섭취를 시키고 여름에는 그냥 칼슘만 먹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하여튼 내추럴엔도텍 제가 작년에 그때부터 들었고 계속 우리 많이 지겹게 백소에서 들었는데 이제 키움의 형님까지 그것도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형님까지 또 쓰셨으니 우리 예전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성원 대표가 또 얘기 잘 들었고 하여튼 이성원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잘 들어야겠다. 올해는 제2 아프리카 TV 또 하나 찍어주길 또 기다리면서 이 부분을 마치겠고요. 아, 저는 제 거보다는 작년에 이게 좀 운빨이 있었으니까 아마 형님의 그 10배짜리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10배짜리인가? 아니 잠깐만 말하기 전에 이게 공개는 안 해 내가. 네, 공개는 안 하시니까. 그거는 왜 저도 궁금해서. 근데 중요한 건 네. 오늘도 오른다. 네. 솔직히 오늘은 안 올라. 네. 농담입니다. 네, 1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우리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앞서 이제 다른 얘기 미국 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이성원 대표의 관심주가 있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못했는데 오늘 보면서 마음에 와닿은 주식 또 있습니다. 제가 반성해야죠.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제가 오늘도 엄청 떠든 주식 있어요. 네네. 이 주식 오늘 그 특징죠 하고 손님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레벨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제 못했던 종목들 몇 가지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다 같이 얘기해 나오겠지만은요. 또 오늘 미국 뉴욕에서 말이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실적 발표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화면 뉴스 있으면 한번 좀 잡아주시죠. 네. 우리나라 거, 메이건 한번 잡아주세요. 예상보다 일단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치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을 이용한 접속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요. 모바일 하다 보니까 모바일 광고 시장의 실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모바일 광고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40%가 늘어났는데요. 7억 달러 이익이 나왔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이익은 한 50센트였습니다. 예상적으로 49센트였는데요. 문제는 매출은요, 49%가 증가했는데요. 매출의 증가율만 보면, 매출 증가율 자체만 보면 2013년 이후 최저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속도는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모바일 쪽에 계속 중심하셔야 되는데요. 모바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증가 비중은요. 몇 %나 될 것 같아요? 이성원 대표. 증가 비중이? 아니요. 모바일 전체에서 비중이요. 광고 차지하는 모바일 광고 차지하는 비중. 얼마입니까? 69%? 69%. 69%? 네. 나 한 50% 정도 예상했는데. 네. 모바일 쪽 광고 비중도 늘어났다는 거죠. 매출이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용자 수가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액티브가 되겠죠. 13.9억이 됐어요. 어제 발표가 됐군요. 오늘 새벽에. 네. 13.9억이 나왔는데요. 문제는요. 모바일 유저,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유저 중에 어느 정도가 소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태블릿을 접촉할 것 같아요. 이성원 대표. 찍어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아니, 지금, 한 70%? 70%? 네.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했다가, 모바일도 했겠지만, 86%. 86%가 모바일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로.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고, 모바일도 하는 거 다 겹쳐야 되겠죠. 하여튼, 전체 사용자 중에 86%는 모바일도 쓴다. 최소한. 그리고요. 모바일 안 쓰고 온라인만 PC에서만 한다가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바일 특히 광고하면 제가 오늘 이 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한국 주식을 들어가면 우리 존경하는 이성원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주식이 딱 하나 있어요. 물론 모바일 데이터 당연히 들어가니까 무슨 또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수도 없이 많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무슨 덱도 있고 뭔 덱도 있고 또 다산 랩도 없어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모바일 광고 랩. 네. 예? 그러다가 KT 계열사다. 나스 미디어.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올라 떨어져? 오늘 오르는데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조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되게 깊어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 박스권으로 이제 가져가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아모레가 지금 그랬고 아모레 퍼시픽이 그랬고 근데 이렇게 박스 이렇게 깊어 보이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서 지금 다시 신고가 경신이 나타났듯이 아마 컴투스도 그럴 것 같고 또 대부분 지금 토비스도 또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죠. 토비스는 말을 하지 마. 바로 이렇게 그 잡혀가 자꾸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해봐 너 토비스 자꾸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중국 소비 관련주로 이제 섹터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 경신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 그 나스미디어, 내추럴 엔더템 뭐 이렇게 같은 부류라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 나스미디어가 뭐 어떤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아주 잘 몰라. 난 주워 들었을 뿐인데 모바일 광고 시장이 커진 거면 분명해요. 아니, 그건 분명해. 비중이 커지는다. 그게 페이스만 커지겠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 커지는 거죠. 쉽게 해서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의 비중이 온라인에서 보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모바일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 똑같죠. 네이버 뉴스를 온라인에서만 보는 사람은 미국으로 딱 페이스 보면 14%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보세요. 트위터가 140자 단문이 들어가고 여태까지 했는데 많이 시대를 뒤쳐졌다는 얘기했어. 오늘 제가 공개했잖아요. 30초 네. 영상 쏘는 거. 편집도 가능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트위터 왜 괜히 그거 하겠어? 그걸로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벌어? 광고도 마찬가지지. 어디 통해서 해야 된다며. 그게 광고 랩이라며. 네. 모바일 랩이라며. 네. 그거 어디야? 나스미디어가 독점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건 아니겠지. 아니죠. 독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 통신사 끼고 대주주가 있는 쪽은. KT 형님 네. 있잖아. 네네. 물론 KT가 다 좋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 하여튼 형님이 있는 기업이랑 네. 없는 기업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주주총회 할 때 제가 주주는 아니잖아요. 네네. 주주면서 강력히 제안할 것 같아. 응? KT 나스미디어로. KT 미디어로 제안하면. 그럼 더 떨어지려나? 악재인가? 악재인가? 모르겠어요. 좀 자유롭게 해갖고 네. 나스미디어 해갖고 뭐 외국인도 좋아할 수 있고 네. 팔면 더 좋은데 외국인이 사가면. 사가면 더 좋죠. 하여튼 그런 나스미디어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거 모바일 트래픽 이거는 계속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했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